I walk in like how do you do? I need a little liquor in me just to set the mood. And I don't mean to be rude or even act a fool. I just do a little better with an attitude. So, Ricky ticky ticky tum tum, sticky icky like it's bubble yum. Getting some, going dumb. Maybe we'll shut it down and party like you turning 21. Trouble gets loud, it's on the tip of your tongue. A son of a gu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근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다입니다. 오늘은 찾아가는 현장 출동 원소주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원소주를 아십니까? 전통주 시장에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 현장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바로 원소주 돌풍을 일으킨 분이죠. 원스피리트 김희준 CCO님과 그리고 원소주를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 유통하고 있는 GS25, GS 리테일의 음용기획팀 한구종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얼마 됐습니까? 준비한 거는 2년 정도 됐고요. 출시를 한 지는 이제 2월 달 출시를 했으니까. 그럼 불과 8개월 지났네요. 예. 그런데 얼마만큼 지금 팔고 있는 겁니까? 사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옆에 이 GS25 MD님이 오셨지만 지금 GS25에서만 월에 한 100만 병 수준의 판매를. 월 100만 병. 값으로 따지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전체를 대략 계산을 했었을 때 한 200억에서 300억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 300억. 네. 불과 10개월 된 신생 기업이 200억, 300억 시장을 만들고 있다. 그 획기적인 혁신이네요. 소비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원소주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많이 팔려? 이런 이야기죠. 네, 원소주는 뭐 일명 박재범 소주라고 불리는 술이기도 한데요. 100% 국내산 원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만든 우리나라 술, 지역 특산주입니다. 일단 가장 다른 점은 소주를 마시고 인증을 하는 술이라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쉽게 그냥 술을 마셨을 때 뭐 어디 나 이 술을 마셨다라고 인증하는 경우는 특히 소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원소주는 샀다고 인증을 하고 마셨다고 인증을 하고 선물했다고 인증을 하는 술. 그런 술이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쉬운 얘기로 그 SNS 마케팅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겠네요. 네. 그러면 그게 마케팅을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을 초기에 도입하셨나요?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마케팅을 유가로 돈을 내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소주를 많은 분들이 사러 오셔서 네. 실제로 구매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그걸 올려주시고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이런 GS25와 함께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좀 뭐가 있을까요? GS의 대표 이런 페스티벌 중에 하나 뮤직비어 페스티벌도 함께 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부산에서의 그런 팝업도 있었고 네. 그런 고객들과의 접점을 찾는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원소주의 이런 자연스러운 마케팅들, 바이럴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 GS25에서는 왜 이것을 받아들여서 팔기 시작하셨나요? 그 많은 소주 중에. 이거를 저희가 처음 봤을 때는 한 1년 반 전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가수 아티스트인 박재범 씨가 소주를 만든다. 어떻게 될까?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는 찰나에 작년 9월, 21년 9월에 또 한 번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한 번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술이 나와서 우리 GS25를 통해 판매하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여기 계신 이제 김민주 PM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셀럽 비즈니스 형태로서 일단 이게 런칭되어진 건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 단순하게 이제 뭐 셀럽이 만든 술이라고 해서 이 원소주가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뭐 성공한 거는 뭐 조금 더 가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초기에 네. 획기적인 선풍을 일으킨 건 사실이고 소주의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시장,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낸 것 또한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대표님이란 분이 없었으면 소주가 사실 이렇게까지 올 수는 절대로 없었고요. 그리고 근데 참 재미난 일화는 박재범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곡을 만들어도 네. 부모님 친구들이 자기 곡을 모른대요. 근데 소주를 만들었는데 부모님 친구들이 다 달라고 한답니다. 지금은 소주가 자기보다 네. 유명하다. 고객층이 그러면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겠네요. 사실 이것도 참 재미나긴 한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 술에 참 진심이고 소주에 진심이구나를 느끼는 게 저희 판매 데이터를 보면 이 젊은 층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심지어는 이런 오픈런이라고 하는 일찍 와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막 60대 분들도 계신 걸 보면서 이 소주라는 게 많은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협업을 시작하셨네요. 창립 멤버시네요. 네, 저는 법인 설립부터 함께 했습니다. 아,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이거를? 일단 처음에 그 박재원 대표랑 만났을 때 저는 제 술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재범 대표는 소주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만났을 때 해외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기투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외로 가져나갈 우리 소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나왔던 논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전통주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 주류업계에서 이런 좀 반발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기존 주류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의 판매가 불가하고 주세법 감면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전통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류업계들이 막걸리를 만드는 회사나 일반 소주 회사들도 전통주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우리도 저런 혜택을 달라라는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전통의 방식으로 만드는 술이 전통주가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통주라는 이름을 달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가지게 된다는 건데 그럼 그 타이틀을 다신다면 그들도 우리 재료, 원재료 국산 100%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을 돕고 이런 정말 전통주의 이름에 걸맞는 진정성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소주는 앞으로 소주만 하실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 소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뭐 지금 일단 지역 양조장들도 다양한 소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양조장들과의 뭐 협업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희가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도주, 뭐 고용량 제품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 소주 자체가 해외에서는 카테고리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한 미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소주라는 카테고리가 해외에 알려진다면 소주가 참 좋은 술이라는 것까지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지역의 양조장들 또는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사회적인 어떤 협력과 상생의 환경도 만들어가고 계신 건가요? 네, 사실 처음에는 우리 술이 나올 때 이런 주류를 만드는 업체들이나 이런 전통주 업체들이 환영을 안 하는 곳들도 있었어요. 경쟁 업체라고 생각하는 곳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환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 자체를 키우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그 원주 쌀을 5,200톤을 쓰게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원주 전체의 생산량, 강원도 전체의 생산량과도 비슷한 양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다른 소주들도 이런 것이 시장이 확대되어진다면 훨씬 쌀 소비에도 촉진되어지는 이런 상부상조형 비즈니스 형태를 구축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특히 쌀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많잖아요. 뭐 네. 국가가 수매를 해야 된다, 뭐 쌀이 남아 돌아서. 근데 이렇게 양조용으로 쌀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 지으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경쟁업체도 있을 거고 또는 LG 말고 다른 업체가 있죠. 뭐 시모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소주가 없습니까? 아무래도 경쟁업체에서도 이런 유사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 자체가 중류식 소주의 시장을 키우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소주의 뭐 해외는 간다고 치셔도요. 이것이 국내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 소주 시장이. 국내 시장의 그런 술들을 막 다 바꿔버리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사실 그 술들이 다들의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취향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술은 일단 이렇게 GS와 함께 신나게 내년에도 판매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 유통을 할 거고요. 저희는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생산량 전부를 거의 수출에 투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수출해서 국가대표 소주라는 그런 타이틀을 한번 그러면은 더 사기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오픈런이라는. 지금도 생각보다 GS에 많은 물량이 풀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나 좀 풀리고 있나요? 월, 수, 금 이렇게 주 3회씩 네네. 점포당 4병씩 그렇게 하면 엄청 작아 보이는 거지만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16,000점이 되는 점포가 있기 때문에 그 수량을 곱하면 그것만 해도 얼추 80만 병 정도가 나오거든요. 생산량을 더 늘리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이미 수출을 위해서 네. 증설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은 이제 자체 공장인가요? 그것도 위탁. 위탁 제조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양조장도 증설을 하고 있고 자체 공장을 가질 생각이시고. 이미 있습니다.
안에 이미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강원도 지자체랑 협업을 통해서 지금 신설 공장의 부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현행법상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주류 산업이 크기 위해서 온라인 채널의 활용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이 전부 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히려 온라인이 이런 청소년들이 구매하기 더 힘든 채널이 될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은 막 이렇게 요즘은 성장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이게 구분이 네. 쉽지가 않은데 온라인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술이 무겁잖아요. 네, 네. 온라인 배송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늘리고 또 해외로 진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역할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걸 소주 하나만 하실 건가요? 일단은 우리나라 술을 외국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네. 그리고 뭐 소주라고 알아봤자 녹색병 정도 아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술 문화가 그거라고 하나만 알리기에는 너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소주 우리도 참 잘 만드는 술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게 목표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K 푸드 중에서도 이런 주류가 한번 K 푸드를 K 주류, 네, 코리안 주류, 네. 이거 원대한 꿈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주. 그래서 원소주, 첫 번째 소주 원소주, 원 없이 그렇게 원 소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원하는 만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리면 품질의 문제가 반드시 생기거나 네. 소비자의 선호도나 이러한 품질 관리의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히려 근데 작게 생산하는 게 품질 관리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증서를 통해서 대용량으로 생산을 하면 일정한 균질의 소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QC나 이런 것들도 더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품질에 있어서는 일정하고 더 좋은 품질의 술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급 얼마 받으십니까? 많이 주시면 갑니다. 그래도 우리 재범 대표님이 그 나누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문 기자님 소주 얼마나 드세요? 제가 좀 주종에 따라 주량이 좀 다른데요. 소주 우리 희석식 소주 같은 게 2병 정도 마시고 중립식 소주는 1병 정도 마십니다. 몇 병 드세요? 저도 한 2병 정도는 마십니다. 몇 병 드세요? 네, 저도 소주 기준 한 2병 정도. 원소죠. 네. 24도 조금 독하지 않나요? 도수가 높아서 독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맞습니다. 틈새 광고 잘했죠. 네. 그러면은 이거 소주를 앞에 놓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데, 잠시만, 처장님 안 드셔보셨어요? 이거 잘 모르실 겁니다. 요즘에 아주 진짜 핫한 아이템인데 소주 모르면은 주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년 만에 이제 800만 병, 돈으로 따지면 뭐 260억, 300억. 그럼 종업원의 힘과 노력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텐데, 종업원한테 어떤 반대급부를, 또는 협력 양조장한테는 또는 그 쌀을 계약 재배하든지 뭐 수매하든지 그쪽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이익 나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과 문화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금전적인 공유들도 있지만 네. 저희는 개인의 성장이 또 회사의 성장이고 회사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인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비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멋진 그런 나눔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 양조장들에서는 사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팔로가 없었고 매출이 없었는데 네. 저희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팔로가 생기고 그리고 지역 양조장들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들이 다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되게 비싼 술입니다. 네. 얼마나 남습니까? 사실 GS는 얼마나 남습니까? 영업 비밀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상품보다 저희가 조금 이익을 조금 적게 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 뭐 적당한 수준? 좀 비싼 것 같아요. 좀 뭐 이렇게 좀 대량 생산하면 조금 이렇게 할인 판매도 좀 하고 하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런 대량 생산을 통해서 돌아오는 혜택이 있으면 전부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오프라인의 음식점들이나 그런 곳에 유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우리 술이 좋은 술인데 비싸게 팔려서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술을 저렴한 가격에 가정에서 이렇게 적정한 즐겨보실- 가격에 네, 적정한 예. 가격에. 적정한 마진에 네. 그래서 재투자가 가능하게 네. 그렇죠. 기업은 뭐 재투자를 하고 증설하고 하려면 계속해야죠. 그런데 이게 누구 회사입니까? 뭐 저희는 설립부터 박재범 대표가 설립을 했으니까요. 박재범 대표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100%입니까? 100%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네, 지분을, 네, 네. 앞으로 뭐 종업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물론이죠. 네. 훨씬 좋은 하나가 되는 원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해오셨던 이런 운영 방식이나 AOMG나 하이어뮤직 같은 경우에도 네. 소속 아티스트들이 떠나지 않기로 유명한 조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나눔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이미 여기에 참여하시는 종업원이나 양조장이나 여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약속을 한번 해보시죠. 뭐 제가 약속한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소주는 그냥 원팀입니다. 이 성장의 나눔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GS 리테일 입장에서는 네. 이 프리미엄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재 지금 주류 시장이 양분화가 되어가잖아요. 아무래도 좀 대용량과 저렴한 가성비 제품 그리고 프리미엄 고도수로 이제 고 비싼 술로 나뉘는데 그 트렌드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증류식 소주, 프리미엄 소주가 최근 몇 년간 신장을 했다곤 하지만 워낙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신장률은 높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작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과연 이 상품이 주는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될까 네. 엄청 궁금했는데 이 소주 매출의 2%였던 증류식 소주의 구성비를 네. 지금 이제 40%까지 40%요? 네. 제가 듣기로는 참이슬과 처음처럼 이렇게 양분해 있던 그 소주 시장이 소주로 인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출시하고 뭐 한 달, 두 달째 지금 석 달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1등 매출, 2등 매출 그 위로 지금 소주가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의 그 공고한 소주 시장을 무너뜨린 네. 주역이네요.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요즘에 아무래도 모든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2030 MZ 세대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갖다 보니 이 상품을 찾기 위해 우리 점포를 방문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들이 우리 GS25로 입점하면서 생기는 어떤 회사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혁신의 기업으로 등장이 된 건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결이랄까? 권위자 편향에 맞섰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주류 업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느냐, 경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류 업계가 하지 않은 선택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선택을 새롭게 봐주시는 고객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소주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그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의 어떤 성과라고도 보는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 가장 차별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케팅적 차별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두 문장 정도로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주가 소주다웠는데 소주가 답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새로운 의미의 소주의 재해석. 네. 예.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이걸 만들면서 소주를 만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했었는데 GS와 함께 문화를 같이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있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팝업 스토어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팝업 스토어를 하시는 이유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결이 같다고 들었어요. 네,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팝업이 참 좋더라고요. 그곳에서 직접 소주도 마셔보시고 시향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되게 이런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런 방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또 GS25와 함께 이런 재미난 문화를 팔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사실 유통 채널 수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유통 채널 중에 GS 리테일을 택했던 이유는 뭘까요? 문화를 함께 팔 수 있는 곳이었어요. 사실 초반에 많은 제안들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유통 채널에서 다들 뭐 이런 수량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런 우리 함께 뭘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곳은 GS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을 해야죠. 뭘 만드시려고 했어요? 저희가 뭐 이전부터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역 전통주 살리기 프로젝트라던가 네. 뭐 여러 가지 뭐 전용 와인을 또 GS가 단독으로 해서 런칭을 한다던가 그리고 업계 최초로 이제 스마트 오더 시스템 해서 와인 25 플러스라던가 전국에 뭐 5,000개 되는 주류 특화, 그러니까 편의점인데 주류에 좀 더 특화된 매장이 전국에 5,000개 있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쏙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쉬운 얘기로 뭐가 잘 맞았네요. 네, 네, 원팀이었죠. 분명히 그래서 원이잖아요. 예. 오늘 하여튼 원소주 얘기를 쭉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을 한번 짚어보고 그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사실 저는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빈틈없이 행복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재료로 우리 술 잘 만들어서 우리 술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인다면 진짜 저 녀석들 대한민국 국가대표 소주 한번 시켜줘도 되겠다. 소주계 뭐 BTS 손흥민 만들어줘도 되겠다. 이런 느낌 드시면 무엇을 해도 열렬한 응원 보내주시면 더 신나게 수출하고 외화벌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소주만 사랑하셨습니까? 다른 소주의 사랑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뭐 또 다른 어떤 주류계에서 또 다른 고객이 열광할 만한 그런 상품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두 분 애쓰셨고요. 문 기자님 애쓰셨습니다. 우리 모두 애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트렌드를 읽어내는 생각의 혁신과 꿈에 도전하는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전 세계 주류업계에서 최근은 위스키 업체처럼 원스피리트가 글로벌 컴퍼니로서 성장해 나갈 길을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글로벌 컴퍼니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9명을 가지고 있는 유통 중심 회사가 한계에 부딪힐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국내를 건너뛰어 세계로 바로 진출한다는 전략은 매우 참신하고 적중 확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결국 술에 대한 전문성, 이 문제가 앞으로 원소주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술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한국 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가? 이 문제이지요. 더욱이 박재범 대표가 주류 사업에 전념할 것인지 아니면 연예 활동과 병행할 것인지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 이 전략으로 경영에 성공한다면 새로운 경영의 역사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주가 한 번에 불꽃을 태우는 것인지 현재 기업 규모에서 또 하나의 대표작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면한 경영수다의 이근면이었습니다.